남았습니다. 5분. 5분 남았어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언론에 나갈 사진을 찍는데. 아니, 아니요. 안도가 아니야. 제16대 산타크라라 한미노인봉사회 회장단 선거를 위한 후보자 정견 발표 및 기자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남중대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최동진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감기도 심하시고 지금 여러가지 컨디션이 좋지를 않으셔서 제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날씨도 굽고 그런데 특히 이 지역에서 우리 동포사회의 대변인으로 열심히 불철주야 뛰시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 각 언론사 기자님들 새해 건강하시고 정말 그 기자로서의 역할을 이때까지 잘 해오셨는데 새해에도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많이 뛰어주시고 좋은 보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30여 년간 우리 산타크라라 한미노인봉사회 그러니까 박성필 회장님이 계실 때부터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봐 왔는데 참 우리 이 동포사회에서 어르신답게 이때까지 잘 해오셨는데 황금 돼지의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노인네 분들이 회춘을 하시는지 지금 이 선거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우리 이 동포사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거관리위원을 개의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진행되면서부터 진짜 보이지 않는 들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후보자님들이 발표를 하실 때 중간에 절대 말씀 끊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후보자님들이 말씀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진 선거관리위원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박영야 선거관리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문상용 선거관리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청정 선거관리위원이십니다. 우리 5분 선거관리위원은 그래도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난날 선거에 참여도 많이 하시고 관리에 굉장히 조예가 높으신 분들로 잘했어요. 시간 정확하게 4분 조금 지났네요. 시간 활용 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후보의 소견을 다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경청하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언론사 기자님들과의
대화, 질의 관계를 갖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의에 대한 일반 회원 여러분들에게 대한 질의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기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과의 후보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기자분들이 질문하시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해서 저희들이 투표 용지와 접수 확인증을 기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실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신 후 확인증을 받으셔서 투표 용지와 교부받아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난에 기표하시면은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기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이걸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보자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3분 안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얘기보다 선관위원이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시간 제약이라든지 저는 이 어느 특정 후보한테 묻기 전에 이 노인회장 선거가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투표권을 가진 그 노인 회원들 그 자격에 대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노인의 예를 보면은 그분들도 그 회원 문제 누가 투표를 할 수 있는가 그 회원 문제로 거기도 말썽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최소 3개월 회원 3개월 전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그 투표권을 주었거든요. 그때도 3개월도 그 굉장히 짧다고 그랬어요. 최소 6개월을 가져야 투표권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산타클라라 노인회도 보니까 똑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한 것 같아요. 누가 투표를 할 수 있나? 투표를 가진 사람에 대한 그 자격 및 권리. 근데 현재 지금 두 후보 간의 쟁점이 그 어떤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나 그것이 가장 큰 쟁점 같아요. 그게 두 후보가 서로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관이나 이 노인의 집행부에서는 그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 그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6개월, 한 달, 현재 그런 거보다는 샌프란시스코 노인의 선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3개월 정도 3개월 전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회원권을 주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한테 질문보다 이 회원 자격, 투표권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답변을 누구에게서 듣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지금 노인의 회장님이나 선관위원장이 답변을 해야 돼요. 우선 제가 그 김동열 사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가 아직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거인 명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넘겨달라고 요청을 한 현실이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3개월 뭐 여기 몇 개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의 공정성, 가장 민주적인 선거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관에 준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이 됐는데 긴급 이사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은 지금 김동열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에 있는 선거의 회원, 선거권,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대한 이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권 안에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우리들 정관에 보면은 회원이 돼야만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입후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갑자기 언젠가 그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굉장한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이야기 조금 길어져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산타크라라 한미노인봉사회에 2011년도에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이 74분입니다. 2012년도에 등록하신 분이 58분입니다. 2013년도에 등록하신 분이 83, 83명입니다. 2014년도에 등록하신 분이 112명입니다. 2015년도에 129명입니다. 2016년도에 84분입니다. 2017년도에 133분입니다. 2018년도 12월 21일까지 하신 분이 50분입니다. 50분. 그래서 지금 산타크라라 한미노인봉사에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이 723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매년 20불의 회비를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2018년 12월 21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신 분에게는 선거권을 주자고 했습니다. 왜? 이분들은 정회원이기 때문에. 산타크라라 한미노인봉사회에 2011년도든 2009년도에든 회원으로 등록을 했으면 그분은 영원한 회원입니다. 단지 회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그러면은 이 회원들 이외에 선거가 공고가 됐는데 갑자기 쫓아와서 나 선거를 하기 위해서 회원 등록을 해달라 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관에 있는 6개월 이전까지 등록이 되고 회비를 낸 사람에 한해서 비선거권과 선거권을 주자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이 의견을 상정해서 이사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지금 항상 이 한인회나 노인회나 지금 샌프란시스코, 몬트레일, 실리콘밸리 지금 항상 한인 회장이라든가 이사회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몬트레일도 그랬고 실리콘밸리 한인회도 그랬고 요전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강수회장도 그랬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회장님 두 분이 만약에 회장이 되시면 어떻게 이사회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거를 해나가실 것인지, 파업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거를 묻고 싶어요. 어느 후보에게 답변을 듣고 그러면 1번부터 할까요? 저기 손을 드셨네. 마이크 드실까요? 안전하겠습니다. 마이크. 제가 리타이어를 하고 2012년도에 우연히 노인회에 발길을 어떻게 들여서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래갖고 봉사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분 이사님들이 믿고 저를 이제 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이제 회장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 하는 동안에 2층의 실리콘밸리 한인회를 이끌어가는 동안에도 저는 이사님들하고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가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실리콘밸리 한인회에서 이사 문제로 조금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는 하지만 항상 이사님들하고의 분열이 있고 갈라지고 뭐 분쟁을 하고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16대 노인회장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여전히 이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노인에 관심 있으신 분, 뭐 이 노인에 관심 있다고 투표를 하겠다고 뭐 언제 등록을 하든 다 우리 분들 노인의 회원들입니다.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포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를 여전히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또 질문하실 기자님. 여기 2분, 다시 1번. 저희 회장님 후보. 저 1번 후보입니다. 저는요, 이 회장은 회장이 권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제 철학이 있습니다. 회장은 임원회와 이사회가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실행자입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회장이지만 내 의견으로 내 소견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행자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실행만 할 뿐입니다. 김병석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이 실리콘밸리 지금 이게 실리콘밸리 한인회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 한인회하고 산타클라라 한인 노인 봉사회 요 두 회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한때는 요 두 단체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아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이 한인회 건물이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이것을 좀 뭐라 그럴까 임대에 사용하고 있다고는 할까, 이렇게 해갖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 이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회장이 되시든 한인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오브 샌프란시스코죠. 그 샌프란시스코 그 한인 문화재단에서 나오는 보조금 문제요. 그게 제가 여기 현 한경림 회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분 얘기로는 노인회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어떤 분은 노인회에서 그때 행정 서류가 좀 미비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게 사실은 진실인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 후보 두 분 다. 네. 회장. 네, 1번 후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인회와의 관계는 얼마든지 원만하게 서로 도우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재단 문제는 제가 2017년에 1년간 여기 산타클라라 한미 노인회 부회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저 식당에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사 나온 거죠. 그때 우리 장부가 잘못돼서 거의 만불이 우리들은 몰랐는데 그분들이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만불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계산에 착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장부가 한마디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15,000불이 칵 깎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5,000불씩 두 번 10,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2018년에는 같이 미팅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신문에서 보건데 10,000불도 또 깎여서 제로가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장부 정리를 제대로 못했는지, 업무 관리를 제대로 못했는지, 어쨌든 무언가 잘못돼서 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만약에 저희가 회장을 한다면
저희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실하게 모든 지출도 지출 원장에 영수증 1번이면 영수증 1번에도 1번, 2번이면 원장에도 2번, 영수증도 2번 확실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재단과 수시로 대화를 나눠서 그쪽에 원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가지고 거기다가 중점을 둬서 그곳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는 거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점심 프로그램을 원하면 그 돈은 반드시 점심 프로그램만 쓰고 다른 데는 우리가 다른 펀드레이징을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서 다시금 우리가 25,000불 아니면 한미봉사회처럼 3만 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과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시간 정말 끝났습니다. 네, 먼저 한인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빌딩을 관리하는 것은 한인회예요. 리딩 에이전시라고 해서 김호빈 회장님이 14대 김호빈 회장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셔서 한인 사회에 정말 이런 빌딩을 얻게 된 후로 그분이 그걸 들여가실 때 노인회와 그 외에 지금 한인 사회에 있는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같이 쓰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빌딩을 얻으신 거라고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이후로 이제 나기봉 회장님 계시고 뭐 그럴 때는 그 렌트비 같은 거를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다가 납부를 하시고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민호 회장님 때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된 후로 시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갖고 그 시에다가 내던 그 돈을 다 없애고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의 관계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노인회에서 제가 한인회 있을 때도 많은 좀 고심을 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프로그램을 열면 뭐 시간이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게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가 오가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은 모든 게 원만하게 될 텐데 그렇게 협조가 좀 약해서 저도 참 많이 마음을 상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데 올라와서도 당장 이거 저쪽에 사람들 못 오게 하면 한인의 노인의 회원들을 도둑질해간다 뭐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저 혼자 앞에 놓고 여자분들이 올라오셔서 그런 일이 정말 참 많았고요. 제가 정말 많이 상처도 받고 그런데 그거야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항상 또 뒤끝 없이 흘려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되면은 한인의 관계를 좀 더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서로 한 발씩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서로 존중해가면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기호 1번 되신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15,000불 깎인 거는요. 제가 이 보조금을 신청을 처음에부터 2014년부터 해서 올려놓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15,000불 나온 거는 사무총장을 우리가 하여하면 그 사람의 월급으로 파타임 월급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2017년도 12월인가 18년도에 그분이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거기서 안 준 겁니다. 여기서 뭐 실수를 하고 돈이 뭐 안 맞고 이래서 안 준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실 때 그분들이 미팅에 와서 뭐 만불이 뭐 어쩐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돈 만불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이 서류, 이 처리 방법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오가고 저도 동의해서 누누이 한 회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왔고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게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보조금 제가 만약에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그 만불
받은 거를 못 받게 된 거를 특별 보조금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노인회에서 정말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는 거 자기네들도 안다. 도움을 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거를 추진할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020년도 거는 계속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뭐 그분들의 expectation에 맞게 그렇게 정말 이인을 잘 열심히 봉사하고 깨끗한 재정, 투철한 투명한 재정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조금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예, 질문하십시오. 제가 그 회원 자격과 그 투표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관에 의해서 6개월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우리 간사님이 두 후보한테 그 정관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죠. 양쪽 후보님들이 입후보 등록을 하실 때 첨부한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 서약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인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서약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행사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후보들이 다 그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토론회가 기자간담회가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답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양 후보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요. 얼마 전에 한경민 현 회장께서 지난번에 4일인가 열린 임시 이사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때 결정된 뭐 사항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양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역시 한국일보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경수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사회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보통 한국에 그렇죠. 혈연, 지연, 뭐 학연 이렇게 해서 파벌이 많이 생기는데 바로 이 이사회도 그런 곳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인 단체가 거기를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보니까 노인회장은 아무 정말 자기 의견도 발표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회와 회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노인회 회장님은 뭐 끝이 다 돼가니까 정말 그동안에 당한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지만서도 지금 이사회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알리고 싶습니다. 어떤 한 단체가 거기를 해갖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하나가 돼갖고서는 아주 노인의 정관도 막 자기네 따라서 거기는 관례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맨 끝에 뒷페이지는 관례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서도 관례도 없이 베란간의 피선거권, 성호권 그걸 막 해서 임원은 거기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란간에 말장난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관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거를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의 이사 정말 앞으로 정말 제가 정말 노인의 부회장에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 너무 제가 이번에 정말 읽어봤습니다. 이 정관이 저는 이렇게 이사들만 읽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관을 아주 열심히 읽어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허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맨 뒷페이지에
관례대로 그랬습니다. 그 관례가 아주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의 단체 휘둘려서 혈연, 질연, 학연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 관례대로 이렇게 이것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장난 말고 정관대로 이것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가 구현되는 우리가 늙었지만서도 우리가 다 늙어갖고서는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고 정의대로 이 정관이 잘 해석이 돼서 잘 선거가 되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네, 성관 의원님들이 참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이 정관을 그렇게 읽어도 제가 어떻게 머리가 어디 한 군데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성관에서 결정한 그 6개월 6개월 전에 등록한 사람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피선거권을 그 피선거권이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장 6조에 있는 그 피선거권을 갖고 그 다음에 제4장 그 회원 임원에 가서 13조 임원의 자격 주어가 임원입니다. 여기서 6개월 이상 본회의 발전을 위해서 투절 이 6개월이라는 말을 그 피선거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데 6개월 이상의 본회의 발전을 위했다는 거는 지금 6개월 전 옛날에 6개월 동안 1년 동안 봉사할 수도 있으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요 아무리 해석을 동의를 하려고 해도 제가 하여튼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꼭 막힌 것 같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선거권 유권자의 그 제한을 두는 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한인 동포 사회에다가 이거를 정말 다 여쭤보고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제가 좀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싶어서 계속 손을 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내가 얘기. 예. 아니 이장 우리 기자가 우수입니다. 예. 제2장 회원에 보면 5조 자격과 6조 권리와 의무 아까 읽으셨는데 그 제9장 경조사 및 상벌 제2 징계 및 제명에 그 이사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자는 자동 제명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3개월 미납자가 자동 제명되는데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신 건지 저는 선관위께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마이크로 하세요. 아니 굉장히 제6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6조에 보면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은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임원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게 임원이에요.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은 회장 선거라는 말이 선거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선거라는 단어가 14조에 회장 1명, 감사 2인, 부회장 2명에 대한 선거를 한다. 그 선거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임원이에요. 근데 물론 정관이 잘못된 건 이게 말은 근데 내용을 보면은 임원 그래서 이 선거라는 거가 임원 선거라고 우리 선관위에서는 해석을 했고요. 그 임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임원의 자격은 결국 선거권자의 피선거권자의 자격 그러다 보면 선거권자의 자격이 그러니까 된다고. 된다고. 그 말씀이 예. 제6조에 나와 있는 정회원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물론이죠. 예. 자동 제명은 이사회비를 3개월 미납 시에 자동 제명이에요. 이사회비하고 아니, 이거 회원 관계없는 얘기지.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자동 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를 이런 쪽에 보면은 좀 저렇고 저런 쪽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선거권자 하신데 이분들의 자격 조건이 우선 아닌가요? 거기다 설명드릴게요. 산타크라라
한미노인봉사회 정관에 보면은 제14조 선출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본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부회장 2인과 동반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감사 2인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별도로 개별 입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는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그 다음 항이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선거관리 규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이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초안을 해서 이사회에서 인정받아서 정관상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정회원이 갖고 있는 선거권, 발언권, 피선거권이 3개월 회비를 미납했을 때 자동 제명이 된다면 그 6개월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거는 지금 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사회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네. 정회원에는 중하지 부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720명의 회원은 2009년도에 등록을 했던 11년도에 했던 18년도에 했던 간에 회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는 회비를 당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장 제30조 이 징계 제명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이거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 6개월 때는 사실 처음에 어디에 제명 그거는 이사회에 준한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주신 거 예. 그 부장 경조사 및 상벌 그거 빨리 확인 좀 해보세요. 우리 선관위원. 경조사 및 상벌. 네. 거기에 그 제30조 2항 징계 및 제명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의무와 규칙을 준행치 않고 단체 화목의 분위기를 해치고 건전한 발전에 방해가 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과 이사와는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회원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정회원이라야만은 이사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앞에 6조에서 예. 5조 6조에서 정회원의 자격과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이 이사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자는 이게 정회원에 대한 조건으로 지금 읽혀지는데요. 아니 그거 아니 이사회비. 이사회비지 정회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72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분명히 720명은 산타크라라 한미노인봉사의 회원입니다. 회원인데 단지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선거권의 자격,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자격은 6개월 전에 회비를 다 납부하고 다 그러한 절차를 밟았어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기에 정회원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여당 이건 예를 들으니까 국민이라 하면 그죠? 대한민국 헌법도 아마 그럴 겁니다. 미국 아마 헌법도. 국민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국민이에요. 그 사람은 뭐 언론의 자유 뭐 다 있습니다. 거기 써 있어. 저 시민권 딸 때 뭐 공부 좀 하다 보니까 그거 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럼 국민학생이 대통령한테 가서 나 헌법에 뭐 언론의 자유 뭐 다 자유 있는 날 선거권 왜 안 주냐 그 소리 합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피선거권에 나이가 있습니다. 선거권에 나이가 있어. 그럼 그 선거권이 있어야 피선거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은 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회원이라면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그럼 뭐 제가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단 여기에 보면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으로 한다. 정관이 임원, 그 다음에 14조에는 이 사람은 5명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선거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피선거권자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선거권이 있어야 피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선거권자는 결국은 6개월에
그 조건을 넣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선관위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선관위가 지금 해석을 하고 규정을 한 것이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게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얘기를 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예. 그러고 나서 이근한 지금 재향군의 회장님께서 이렇게 하셔갖고 근데 그 정관을 고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회장님은 거기 참석도 안 하시고 5명인가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관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가 안 되시고 그러는 것 같이 정말 정관이 좀 많이 이렇게 말 자체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되면은 정말 정관이 이게 헌법인데 정말 잘 돼야 됩니다. 네.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이웃 동네도 그렇고 정관 가지고 맨날 말씀이 부르는데 우리 박 회장님, 박 후보님이 당선되시면은 정관 진짜 멋지게 한번 고쳐보십시오. 기회를 또, 주십시오. 또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를 지금 기자님께서 하셨어요? 다시 이해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가지를 더 예. 덧붙이고 싶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후보자님들께서 후보 등록을 하실 때 서약서까지 쓰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 선거관리위원회 분들이 정관이 잘못되었던 해석이 잘못되었던 그 뜻에 따라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후보자님과 또 후보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선관위원이나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선거 자체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건지 아니면 선거는 하되 내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분. 제가 잠깐만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이러한 걸 준비한 것은 선거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너무 과열된 어떤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유권자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 노인회에 출마를 했고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이 동포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기관이 이러한 걸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 질문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질문 질문 받아들 수 없습니다. 예. 기자가 아니시잖아요. 그건 다음 질문이라 그랬는데 기자 왜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 서약서에 사인했죠,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뭐 동의를 할 수 없는 정관이 이렇게 해석이 저는 유권자들 선거권에 대한 해석이 동의가 안 되는데 이렇게 결정된 것도 그냥 따라야 하는지요? 저는 그거 질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게 저는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인 사회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회원이 옛날에 들어왔건 지금 어제 들어왔건 오늘 아침에 들어왔건 우리 자산이에요. 그분들을 정말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그리고 2011년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회비 쭉 안 내고 계셨다가 한 번 회원은 영원한 회원이라고 그러신 거 존경합니다. 그 말씀은. 그런데 쭉 안 내고 계셨다가 이거 돈 안 내면 선거 못해. 선거해. 돈 내야 돼. 그래서 걷어온 거랑 이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노인회에 나와서 한번 같이 노인회를 관심을 갖고 나오시겠다고 이런 선거 때 회원을 많이 늘린 거하고 뭐가 어떻게 나쁘고 잘못인지 저희는 그거가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한인의 회원들의 그 모든 박 후보님 지금 기자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기자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잘 해왔는데 지금 또 감정과 이성에 지금 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5분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질문. 예, 1분 답변. 예, 저 기자님의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 2번 네, 후보는 답변하셨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관위원에게 우리가 각서를 썼고, 선관위원회 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거를 위해서 몰표를 들여오기 위해서 회원을 막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글쎄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선거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저희들 검증 못했고, 단지 아까 2번 후보 측에서 선거관리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선거를 치를 것인지 안 치를 것인지. 이번 선거는 1월 19일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장소에서 치르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다 공부 다 했습니다. 선거 치르실 겁니까? 안 치르실 겁니까? 치르겠습니다. 2번 후보는 우리 여기에 보면 서약서 저희들이 공문에 처음에 사퇴를 하려면은 선거 전에 사퇴를 일주일 전인가 그렇게 돼 있죠?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 다음에 선거를 하는 것은 1번 후보를 뽑느냐 2번 후보를 뽑느냐는 유권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언론사의 기자님들이 이 토론 발표한 것을 충분히 잘 보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보도를 우리 동포들이 보고 우리 노인의 회원들이 보고 여기 와서 투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누구를 찍을 것인지 안 찍을 것인지는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정대로 투표를 실시할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왜 질문을 안 주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요거는 지금 우리 요거 목적은 기자와 후보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한, 그 다음에 후보자들이 정정 발표를 하기 위한 거지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중대 간사님께서 예. 너무나 선거관리위원 간사로서 잘 아시려서 믿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잠깐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저 들으니까 변경시키겠습니다. 나는 전 이사장으로서 변경시키겠습니다. 노인의 모든 정관, 법률 한계를 잘 알고 앉아주십시오. 있는 앉아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앉아주십시오. 남중대 회장께서는 앉아주십시오. 지난 12월 달에 이 앉아주십시오. 6개월 문제가 벌써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제가 이걸 신문을 보고 남회장 이 6개월 선거 관계를 갖다가 제한을 주면 안 된다. 예. 이게 왜 안 되냐 그래서 정관을 문창기 이사장님, 해가지고 문창기 사장님, 정관에서 자기가 앉아주세요. 시행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해놓고 되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사회 의장이 한경님인데도 불구하고 한경림 씨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회를 불법으로 이 해가지고 발표회를 마치 합법적인 양 치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관의 상충이니까 정관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법률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잠깐만요.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 발표회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